그럼 이번에는 이제 개별 주식을 어떤 걸 살지 이렇게 선별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좀 드릴게요. 한국의 내수주는 10년, 20년 지나면 쪼그라든다. 그래서 한국의 내수가 브랜드 파워가 강한 내수 브랜드나 기술이나 원가 절감 기반으로 해외 수출이 가능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야 된다. 아니, 그런 기업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하는 거죠. 분산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라 그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죠. 지금 내가 투자한 회사가 예측 가능하게 돈을 잘 벌 것이냐 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만 그런 거에 몰빵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산하는 거죠. 그럼 이 질문도 좀 비슷한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아주 싼 가격에 낮은 퍼나 낮은 PBR에 사는 거 아니면 투자하지 마라. 만약에 그게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기다리다 그냥 다 그럼 놓치는 거고. 어떡할까요? 멍청한 생각이죠. 그것도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해라, 주식은. 아, 매일매일 아낀 돈으로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걸 샀어요. 그리고 그냥 꾸준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돈이 생길 때마다 이 당연하죠. 주식을 예, 예. 계속 그럼 때로는 낮고 때로는 높고 그렇죠. 그러면 그 계속 지혜 사는 좋은 방법이죠. 아, 그러니까 주식은 기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종목을 찾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종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투자하고 매일매일 투자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르면 적당히 오르면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한다. 혹은 떨어지면 손절을 네, 한다. 예, 예. 해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네네네. 이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도박이죠. 그게 도박이죠. 손절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을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 되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네요. 정보도 확신이 없고. 없죠. 그러니까 저기 도박을 한 거죠. 예. 도박을 하다 보니까 더 손해볼까 봐 도망가는 잘 거죠. 모르니까. 그냥 예. 기대감만 가지고 샀다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회사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주식 가격은 달라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추죠? 근데 이 회사가 잘 될 거라는 생각하에 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가치 투자를 한다면서 퍼 120짜리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그, 아니,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라는 거를 네, 이제 그 정의가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반대는 이제 뭐 성장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이제 너무 한국에서는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는 가치에 어디를 두느냐, 그 회사의 자산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성장성의 가치를 두느냐. 나는 이 방송에서 그래서 가치는 펀더멘털 주리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보고 사는 사람이 이제 그 가치에 투자한다고 그런 물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산의 저 퍼라고, 그러니까 저기 PBR이죠. 그러니까 아주 저기 자산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퍼가 100인 거에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펀더멘털 주리분한 인베스터다.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도 100배라도 그 가치가 있을 수가 있죠. 성장주일 경우. 예, 성장이 뭐 1년에 100%씩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가치의 개념이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실제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일 것이냐,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가치. 회사의 가치. 예,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는 게 이제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한다. 우리는 차티스트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티스트가 아니니까. 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펀더멘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100배라도 내가 페이할 용리가 있다. 그럼 이제 회사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너무 높거나 하는 거죠. 그게 단순화해서 100이면 안 좋다. 그건 아니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지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PER, PBR, 뭐 ROE니 ROI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신경 쓰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 그건 해야죠. 해야 예, 되는 그거는 그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니까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데 너무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그런 지표는 중요하죠. 네.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까?
필수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 판단하시는 어떤 지표가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그 회사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 따라 틀리고. 그러니까 성장성이 별로 없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이제 은행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별로 성장성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그 핀테크라든가 아니면 P2P라든가 그런 새로운 경쟁자가 생길 테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 프라이스 북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막 그 성장성이 막 그럴 때는 그다음에 그 세일즈가 세일즈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나 그 가격 이제 해마다 그 세일즈가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뭐그 인더스트리마다 틀리긴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회사 ROE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척도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ROE가 높다는 거는 내 지분의 가치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니까요. 보통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은 돼야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ROE가? 그렇죠.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높을수록. 근데, 이제 ROE가 높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재무제표를 좀 볼 줄 아는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 회사가 ROE를 깎아먹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경영진의 자질이죠. 그 막 퍼가 아주 높은 그 사이클릭한 성장주나 제약 바이오를 사고 막 가치 투자라고 자위하며 헛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요새 아마 바이오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 한국에서의 그 바이오 테마 이렇게 하면서 그 바이오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건이 매출액이 올라가면 이익도 올라가는 거고 또 매출액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 물건 파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는데 이게 채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성공되지 않을 건지 그 꿈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 꿈이 여러 개가 있는 회사가 있고 네. 하나만 있는 회사가 있죠. 네. 여러 개가 있는 회사는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할 수가 있죠. 하나밖에 없는 회사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이오라고 해서 사는 건 이제 위험하죠. 그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증권사의 통계를 보니까 개인은 평균 6종목, 보유기간은 8개월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죄다 몰빵이거나 집중투자, 단타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주 사놓고 물려가지고 본의 아닌 장투를 하면서 주식 탓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빚내서 투자다 깡통 차는 사람들도 절대로 많고.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아마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아마 네네. 사람들의 생각인 것 예, 같은데요. 예. 그 개인이 뭐 장기 투자는 말씀하셨으니까 분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몇 개의 종목에 이렇게 갖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한 30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이요? 그럼요. 많지 않은가요? 그 정도 하지 않고는 분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산업별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한국이 싫다 그러면 한국에 전부 다 하기 싫으면 한국도 하고 뭐 다른 나라도 해야 되니까 15종목은 그러니까 30종목은 제가 볼 때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한 15개 정도는 15개 예, 아주 미니멈이죠. 15에서 30개 정도. 네. 제가 자금이 뭐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금액하고 상관이 없는 상관이 건가요? 없죠. 근데 저는 이제 펀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커피 사 먹는 돈을 아껴서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해외 주식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좀 해외 주식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중국 주식을 지금 투자한 지 한 4년 차 됐는데 답이 없다.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아마 물리신 모양이에요. 중국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투자했다 그러면 돈을 벌었을 것이고
또 최근에 거의 뭐 3, 40%가 지금 그 시진핑과 그 트럼프 간의 그런 분쟁 때문에 빠졌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4년 전으로 가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시간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투자돼 있고요. 아, 중국 시장에. 그럼요. 저는 제 개인 재산도 투자돼 있고. 아, 개인 재산도. 예, 당연하죠. 근데 걱정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산업군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느 산업에 투자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 많이 투자돼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ETF에도 투자돼 있고, ETF. 네. 또 한국 한국 펀드에 투자돼 있죠. 베트남에도 투자돼 있고, 아, 베트남에. 예, 골고루 하죠. 그리고 저는 뭐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